대한민국은 지금 말 그대로 트로트의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구는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더라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2025년 연말의 공기는 그 정도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TV조선 미스트롯 네마스터 예심이 시작되는 순간 전국의 리모컨은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온라인은 단숨에 하나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인생을 등에 지고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곳은 박수와 환호만 존재하는 축제가 아니라 숨소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생존의 링입니다. 그런데 그 링 위에서 12월 25일 방송분의 한 명의 현역부 참가자가 룰 자체를 새로 쓰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은 장혜리. 그리고 그날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한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베이스 치며 꺾었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아니라 노란색 베이스 기타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기타는 간혹 등장했지만 베이스는 달랐습니다. 베이스는 무대를 장식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밴드의 척추이고 리듬과 화성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는 악기입니다. 그것도 더 어려운 건 베이스는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전체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혜리는 그 척추를 쥔 채 노래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기 자랑이 아니라 아예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현역부였습니다. 이미 활동해온 가수로서 실수는 곧 추락이 되는 자리. 현역부는 칭찬을 얻기 전 먼저 의심을 통과해야 하는 잔인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장혜리는 그 구역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베이스를 들고 나온 순간부터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래만 하는 참가자가 아니다. 나는 무대를 연주로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자 예심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베이스 첫 울림이 떨어지는 그 찰나, 마스터석은 눈빛이 바뀌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히 첫 소절에 승부가 난다라고 말하지만 그날 장혜리는 첫 소절이 아니라 첫 저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묵직하게 깔리는 저음은 바닥을 지나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고 그 위로 그녀의 보컬이 올라탔습니다.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악기를 연주하면 노래가 흔들립니다. 숨이 흔들리고 박이 흔들리고 꺾기 타이밍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장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리프는 정확했고 보컬은 베이스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연주와 가창이 싸우지 않고 서로를 끌어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악기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악기를 자기 언어로 들고 나온 거구나. 그녀가 선택한 곡은 윤신혜의 디젤렉. 강한 비트와 복고의 질감, 그리고 어설프게 접근하면 촌스러워지기 쉬운 그 묘한 경계선 위의 곡입니다. 그런데 장혜리는 그 경계선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원곡의 에너지는 살리되 2025년의 감각으로 재조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이스는 단지 리듬을 찍는 도구가 아니라 곡을 새로 칠하는 붓처럼 움직였습니다. 쿵 하고 내려 찍는 저음이 곡의 중심을 잡고 그 위에서 꺾기가 날아다니는 장면은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 기교와 밴드 사운드의 현대성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결합하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대를 두고 트로트 오디션에서 록밴드의 공연을 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체감에 가까웠습니다. 무대는 노래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었고 참가자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티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장혜리의 무대를 관통한 핵심은 단순히 베이스를 잘 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무대를 지배한 것은 야성미였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기대하는 단정함, 안전한 표정, 계산된 미소를 그녀는 과감하게 걷어냈습니다. 베이스를 튕기는 손끝에서 튀어나오는 에너지, 고개를 들 때마다 터지는 눈빛, 그리고 몸 전체로 박을 끌고 가는 절도는 마치 사냥 직전의 맹수처럼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긴장감이 무대 위에서 계속 쌓였고 곡의 후반으로 갈수록 폭발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야성미가 전기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무대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진 몸에 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흥분했고 마스터들은 흔들렸고 댓글은 폭주했습니다. 마스터석 반응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엔 작기 들고 나온 퍼포먼스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이 깨졌습니다. 장혜리는 끝까지 연주를 완주했고 끝까지 노래를 완주했고 끝까지 무대를 완주했습니다. 중간에 장치가 없었습니다. 숨을 돌리기 위한 빈틈도 편집이 살려주는 구간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실력과 집중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람이 감탄으로 바뀌고 감탄이 인정으로 바뀌는 과정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베이스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더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경외에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왜 뒤집었는가를 말하려면 현역부라는 프레임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오디션은 흔히 성장서사를 좋아합니다. 초보가 발전하고 무명이 빛을 보고 사연이 눈물을 만들고 그 감정이 표를 끌어옵니다. 그런데 현역부는 다릅니다. 이미 무대에 서본 사람, 이미 실력이 검증된 사람, 이미 대중이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 돼 여기까지 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끌어안고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현역부가 눈에 띄려면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워야 합니다. 장혜리는 그 조건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충족했습니다. 트로트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의 틀을 넓히는 방식으로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혜리는 현역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몸으로 증명해버렸습니다. 현역은 그냥 참가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분석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멋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냐 트로트가 이렇게 확장되냐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캡처했고 베이스 톤을 이야기했고 꺾기 타이밍을 분해했습니다. 특히 댓글에서 반복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스트롯4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 이런 말은 보통 한두 명에게만 붙는 과장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는 한 번 보고 끝낼 무대가 아니라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무서운 무대는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받는 무대가 아니라 대중에게 반복 시청을 유발하는 무대입니다. 장혜리는 그 무기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만 잘합니다. 누군가는 퍼포먼스만 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 연주, 컨셉,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장르 확장성까지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이스 치며 꺾었다라는 문장으로 그 모든 걸 압축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이 무대가 던진 충격은 편견을 해체했다는 데 있습니다. 트로트는 종종 촌스럽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트로트가 촌스러운 게 아니라 트로트를 소비하는 방식이 익숙함에 갇혀 있을 때 생기는 착시입니다. 장혜리는 베이스 기타라는 서양 악기의 상징성을 트로트 안으로 가져와 그 착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순간 트로트는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현재의 공연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K-팝 이후 전 세계가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음악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K-트로트가 후보로 오르는 순간 장혜리 같은 존재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연주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트로트는 언어 장벽을 넘어보는 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비트, 눈으로 확인되는 연주, 그리고 몸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그날 그녀는 무대에서 이미 글로벌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